네, 2021년 6월 12일 이정훈입니다. 어제 제가 이준석 국민의힘 신임 대표 당선에 대해서 많은 언론과 다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불편하신 분들도 있었을 거고, 그럴 수도 있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텐데, 어쨌든 제 생각은 그랬습니다. 오늘은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슈 메이킹을 하겠습니다. 백신과 북한 문제입니다. 1억 명분, 사람 1인당 따졌을 때 1억 명을 맞출 수 있는 백신을 대한민국은 확보했습니다. 분명히 많습니다. 이 백신 문재인 정권은 북한에 제공할 것인가? 제가 던지는 주제입니다. 왜? G7 정상회담에서 제3세계를 지원하자는 결정이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했죠. 그러면 문 대통령이 우리는 제3세계 중에서 북한만 콕 집어 제공하겠다 그러면 이 방송을 보시는 좌우를 막론하는 우리 국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게 오늘의 제 주제입니다.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영국 코널에서 G7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구동성으로 합의되는 게 2023년까지 전 세계에 10억 회분의 코로나19 백신 기부하겠다라는 결정이 나올 겁니다. 영국의 보리스 총리는 영국은 1억 회분을 지원하겠다 그랬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을 영원히 물리치려면 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는 게 그의 주장이죠. 그래서 오는 9월까지 500만 회분을 아프리카에 보내고 나머지 9,500만 회분은 내년에 보낸다는 겁니다. 이 1회분, 2회분, 회분하는 거는요. 코로나 중에서 얀센을 제외한 서방에서 나온 백신들은 2번 맞춰야 되죠. 그러니까 1억 회분 그러면 5천만 명분입니다. 제가 요 방송을 하면서 회분하고 명분을 구별합니다. 명분은 2번 맞추는데 2번 맞추는 거는 2회분입니다. 제가 이 사람한테 딱 맞춰서 하는 건 명분이라고 하고 그냥 한 번 도수당 할 때는 회분이라고 설명하겠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프랑스는 연말까지 3천만 회분을 기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5개 G7 회원국 플러스 여기에 한국이 초청됐고 호주가 초청됐고 남아공 원수가 초청됐으니까 이 세 나라도 각각 기부 의사를 밝힐 걸로 보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때 탱크와 비행기를 만들어 파시즘을 물리쳤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번 사태에도 전 세계에 백신을 공급하는 무기 제공처가 되겠다 라면서 5억 회분을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영국은 백신 개발을 위한 유전자 분석 기술 등을 전 세계와 공유하는 감염병 대응 파트너십도 맺겠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는 안보 동맹에서 백신 동맹, 헬스 동맹, 보건 동맹으로 해서 미형 체제를 전 세계 G7 체제를 확고하게 하겠다는 거죠. 이 10억 회분의 백신 중에서 80%는 국제 백신 공유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서 공급됩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20%만 그 G7 플러스 3에 해당되는 국가가 콕 집어서 특정 나라에 제공하는 걸로 갑니다. 제 궁금증은 아까 제목에서 말씀드렸던 이 10억 회분을 받는 나라 중에 북한이 포함될 것이냐라가 궁금증이고요. 문재인 정권은 이 지원국에 북한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라는 게 궁금증이고요.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게 궁금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 궁금증은 북한은 우리가 주는 백신을 받을까? 이것도 궁금합니다. 우리 건 거부하고 미국 등 다른 나라가 주는 것만 받겠다라고 하지는 않을까? 아니면 누군가 콕 집어서 주는 건 싫고 코백스 파실리티로만 들어오는 걸 받지 않을까? 그런 상상도 해봅니다. 코백스 퍼실리티로 받으면은 어느 나라로부터 받았다는 걸 설명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북한은 이렇게 하지 않을까. 상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한번 지켜보자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정은 아까 조금 설명했는데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4월 24일 보건복지부 등은 범정부 백신 도입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죠. 여기에서 파이자 백신 4천만 회분, 그러니까 사람 따지면 2천만 병분을 추가 계약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이제 우리는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집단 면역이 가능한 7,900만 병을 계약한다고 해왔었는데 2천만 병을 추가로도 계약한다고 했으니까 도합
9,900만 명분을 확보한 겁니다. 9,900만 명분. 두 번씩 맞는 거라면 곱하기 2 하면은 거의 뭐 얼마입니까? 2억 회분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이 한국군을 지원하겠다면서 얀센 100만 명분, 101만 회분이죠. 보내줬습니다. 도합해서 한국은 1억 1만 회분, 그냥 1억 명의 인구를 맞출 수 있는 백신을 확보했습니다. 전 국민 70%만 맞추면 집단 면역이 가능하다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이니까 70%는 3,640만 명입니다. 근데 1억 명분을 확보했어요. 분명히 남습니다. 70%만 맞춘다고 하게 되면은 아까 3,640만 명이니까 6,561만 명분이 남고요. 전 국민 5,200명을 다 맞추면 4,801만 명분이 남습니다. 이 백신은 유효기간이 있죠. 아주 냉장 보관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죠. 오래 보관하면. 유효기간 지나면 끝이니까. 이 아까운 백신을 버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할 겁니까? 지난번에 김호란 씨가 청와대 방역기획관에 임명될 때 시끄러웠죠. 금홍여고 한양대 의대 나온 이 김호란 씨의 남편은 이재영 씨인데 더불어민주당 양산갑 지구위원장이죠. 지역위원장이죠. 그래서 상당히 친정부적인 인사인데 이분은 김호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그때는 코로나 백신 빨리 확보할 필요 없다. 남들이 맞는 거 보고 뒤늦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 백신을 담당하는 청와대 방역기획관에 임명됐죠. 이렇게 행동한 것도 좀 그렇긴 하지만 이분의 아버지가 기세춘 씨, 전주사범 나와서 전남대 법대를 구해 다니면서 그리고 4.19에 적극 가담했다가 5.16 이후에 입산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서울시에 근무하면서 동학혁명연구회를 창립했고 뭐 그런 운동을 하신 분인데 통역당 사건 연루자죠. 그 딸이 김호란 씨인데 청와대에 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한민국은 분명히 지금 백신은 접종률은 높지 않지만 조만간 올가을 지나면서 남아도 올 겁니다. 그 백신 어떻게 처리할까요? 그때 김호란 씨가 어떤 역할을 할지 궁금합니다. 6월 12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 뭐 이런 거 하고 다닙니다. 연천에 가게 되면 군난댐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갑자기 물을 방류하면 그 물을 막아서 우리를 지켜주는 댐입니다. 현재는 뭐 물이 많지 않으니까 상당히 텅 비어 있죠. 그렇다면 주변에 땅이 드러나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홍수 조절 부지인데 거기에 평화농장을 조성했답니다. 전국 농민의 총연맹 중심인 것 같은데 그 경작지를 평화경작지라고 명명해서 모내기 행사를 했답니다. 전농이 한 건데 농림부 장관이 아닌 통일부 장관이 참가했네요. 이인영 장관말 향후 대화 재개를 통해 남북 농업 협력으로 발전을 시켜 나갈 수 있게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곳이 불통의 공간에서 신뢰의 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이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군남댐 이 홍수 조절지 하천부지라고 하는 데죠. 거기에서 이 농산물 생산되면은 이거를 대북 인도 사업으로 하겠다. 북한에 퍼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인영 장관 이 참 문제아도 아니고 문제아라면 좀 흥미롭기라도 하지. 이곳을 불통의 공간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왜 불통의 공간인가요? 참, 이인영 장관 모시고 다니는 통일부 관리들도 좀 답답하겠어요. 이 북쪽에 북한이 황광댐을 만들었습니다. 황광은 임진강의 지류입니다. 황광댐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북한 지역에 우리 쪽에도 비가 많이 오면은 황광댐이 물을 가둬가지고 못 견딜 거 아니에요. 그럼 갑자기 방류하면은 우리는 임진강 쪽에서 홍수가 그러지 않아도 비가 오는데 당하죠. 그래서 군남댐을 만든 겁니다. 그럼 북한은 황광댐을 왜 만들었냐? 한 번 전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남북한이 한나라였을 때 북한의 개성 쪽은 이 임진강 물을 이용했습니다. 임진강 바로 북쪽이 개성이거든요. 근데 지금 분단이 되면서 임진강 하류, 중하류는 우리 쪽으로 흐르는데 개성은 그 북쪽에 있어요. DMZ 북쪽에 있으니까 임진강 물을 쓰질 못해요. 인구는 좀 많은 도시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예성강이 있는데 예성강 물을 쓰는데 예성강은 이 물이 작아요. 때문에 북한이 임진강으로 흘러가는 북한 쪽 지류 중에 하나인 황강을 막아서 그럼 물이 고이죠. 그 물을 역류시킵니다. 예성강으로. 그래서 개성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지금 한 겁니다.
야, 그건 좋아요. 뭐 지들이 그렇게 하는 거. 그러다가 비가 많이 와서 저쪽 역류하고도 예son강 쪽에서 홍수가 날 것 같으면 환강댐을 열어가지고 갑자기 임진강으로 보내면 우리는 북한이 환강댐 만들어서 예son강, 임진강으로 오는 물이 줄었으니까 거기에 익숙해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잠기게 되는 거죠. 물폭탄을 맞는 거죠. 예, 금강산 댐 때문에 갑자기 금강산 댐도 막아갖고 동해 쪽으로 역류시키면서 북한이 물 쓰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그쪽 댐이 너무 물이 많으면 갑자기 방류하니까 우리가 당하니까 평화의 댐 만들었는데 그것처럼 군남댐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군남댐은 평소에는 물을 다 비워놔요. 갑자기 북한 물 내려오면 막아야 되니까. 그렇게 생긴 홍수 조절지, 화천부지에다 농사지어서 그거 북한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그 지역을 불통 공간이 됐다는 건데 이 불통 공간은 누가 만든 겁니까? 이인영 씨는 사고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홍수부지는요, 하천부지는 이미 보상이 다 끝난 겁니다. 정부 땅입니다. 그래서 원래 여기는 농사를 못 짓게 합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지방에 가보시면 댐 옆에 하천부지 있거든요. 못 짓게 해요. 왜냐하면 개인 땅이 아니거든요. 두 번째, 농사 짓게 되면 비료 주고 농약 주죠. 그럼 이게 하천으로 흘러들면 이게 문재인 정권에서 환경한 사람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녹조를 만듭니다. 이 비료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양분이 많아서 물이 이제 영양분이 많아지면 녹조가 확 생깁니다. 녹조 때문에 뭐 녹조 라떼 뭐 이런 얘기 나와서 4대강 뭡니까 보허러라라는 게 문재인 정권 사람들 아니에요. 이런 물이 바다로 흘려가게 되면 바다에는 짠물이니까 홍조가 많죠. 그래서 홍조 현상이, 적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왜 하천부지에다가 농사져서 북한 퍼주자 그러죠? 요즘은 이제 하천부지 농사를 좀 짓게 해줍니다. 워낙 노는 땅이 아까우니까. 근데 왜 우리를 불통이라고 비난해 놓고 농사 지은 건 북한 주자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인영 씨 같은 사람은 백신 남아돌면 북한 퍼주자고 분명히 할 거라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제가 미리 던지는 화두입니다. 최근 북한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었습니다. 김정은이 당연히 주재했죠. 김정은은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면서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고 뭐 국무원 위원장이고 혼자 다 하고 있죠. 김정은 왈, 인민군대가 당의 군 건설 노선과 방침들을 한치 드팀도 없이 완강히 관철해 나가며 고도의 격동태세를 철저히 견제해야 한다. 인민군대가 항구적으로 틀어지고 나가야 할 전략적 과학과 혁명무력의 강화 방안을 위한 방도 등을 마련해라 라고 언급했답니다. 네, 북한이 가난한 나라는 틀림없죠. 뭐 코로나에 대해서 백신도 도입하지 않고 돈도 없습니다. 근데 핵과 미사일을 갖고 있는 또 강국이란 것도 아시죠. 여기서 우리가 지금 큰 북한에 대한 인식의 혼란이 와요. 북한이 핵실험하거나 미사일 쏘면 확 쫄아버리고, 북한이 가난하면 또 우리가 우월감 갖고. 북한 언론은 최근 급변하는 조선반도 주변 정세와 우리 혁명의 대내외적 환경의 요구에 맞게 혁명 무력의 전투력을 더욱 높이고 국가 방위 사업 전반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중요한 과업들이 제시됐다. 이 중앙군사위원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계속해서 자기네 지금 체제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같으면 격동태세, 준비태세, 전투준비태세 강화, 필요하면 언제든지 자기네 ICBM으로 또는 장거리 미사일로 우리와 미국, 뭐 일본을 때리겠다, 뭐 이런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백신 줘야 되겠습니까? 북한에 백신을 주자는 얘기는 몇 차례 있었습니다. 3월 2일 코백스 퍼실리티가 5월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5만 명분을 공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때 북한은 뭐라는가 하면 아스트라제네카가 들어가게 되면 그게 맞고 몇 명이 맞았는지 누구를 했는지 모니터링 하겠다 그랬는데 모니터링은 싫다 그랬습니다. 모니터링을 안 해도 된다면 받을 수 있다는 의사였는데 현재까지 북한이 아스트라제네카를 받았다는 보도는 없습니다. 지난 2월 16일 국회 정보위에서 국정원은 중국이 시노팜 등 중국제 백신을 지원하겠다고 제의를 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북한은 신중히 검토한다라고 그랬는데 중국은 자기네 우호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G7, 미국을 중심으로 한 G7 국가들이 대중 포위전선 만드는 걸 막기 위해서 캄보디아, 파키스탄 등에는 무상으로 막 제공해주고 있죠. 그래서 북한에도 제공하겠다고 하는 건데 아직 중국제 백신이 북한에 갔다라고 하는 보도는 없습니다.
북한이 바보가 아니에요. 북한은 효능 좋은 미국제 파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원할 겁니다. 얀센도 어떨지 모르겠고, 얀센도 좋아할 겁니다. 아스트라제네카보단 더 좋아하겠죠. 시노팜 별로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북한이 받는다면 미제를 받으려고 하겠죠. 근데 미국 거 받으면 중국이 어떻게 할까요? 북한이 더 잘할까요? 참 궁금합니다. 자, 문정권이 효용기원이 끝나가는데 북한이 주자라고 백신을 얘기하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남미나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보다가는 우리 민족 주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하면 좌파 단체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북한은 또 어떻게 할까요? 좋습니다 하고 받을까요? No 하고 거부할까요? 궁금합니다. G7 국가들은 중국 포기하기 위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백신을 제3세계에 공급하고, 중국은 이에 맞서서 주변 국가에 시노팜 제공합니다. 제가 북한에 참모라면 양다리 걸치기 할 것 같아요. 과거 중소가 어떤 대립이 심했을 때 북한이 양다리 걸치기 했잖아요. 요때는 소련, 요때는 중국. 북한이 이때쯤은 중국 그다음에 G7 왔다 갔다 하면서 양을 더 늘리고, 그리고 제공받아도 우리는 어디에도 감사 안 해. 그중에 한국이 많이 줬으면 뭐 그건 모르겠어. 코로나 백 퍼실리티로 들어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북한은 양은 확보하고도 전혀 고마워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생색도 못 내고, 우리는 우리 돈 들여서 북한 중개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이런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한반도 백신 정책 좀 미리 고민해 두시고, 그런 날이 왔을 때 좋은 방안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